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장원급제 할 수 있을 이슈들 매일매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투자자 여러분들 참 장원급제 노리기 힘든 시장이었죠.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장 초반 1%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줄면서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내일장 급제, 급등 종목을 위한 오늘장 리뷰해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커지는 중동 긴장감입니다. 네, 중동 긴장에 오늘 유가와 가스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정작 WTI, 천연가스 가격은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가 130달러,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지만 WTI 가격은 85달러에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리와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상승세입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의 생산 축소로 구리 가격이 올랐었다면 이제는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비철금속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구리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고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 흐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했었던 섹터가 있죠. 바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대표적인 환율 상승 수혜주이기도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1,380원을 돌파했고요. 또 이제 4월 말부터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현대차와 기아 1분기 실적 선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총 100조가 눈앞에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1%, 기아가 4% 각각 상승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이 저 PBR 관련주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강연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현대차 부사장, 신한카드 등 총 40개 업체에서 CEO들이 이 강연에 참석했고요. 장 마감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또 금투세 관련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외신에서는 LG전자와 현대차가 전장 부문에서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작에서 현우산업 같은 기업이 장중 두 자릿수대로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내일의 장원급제센터, 현대차와 기아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3월 ICT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정말로 봄이 왔습니다. 3월 ICT 수출 19% 증가했고요. 반도체 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계속해서 보조금 이슈도 남아있고요. SK하이닉스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오늘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보고서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4월 중순부터 5월까지는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외부 지정학적 요인이 증시에 미칠 만한 영향은 적다. 오히려 저평가된 IT 업종을 담자라는 전략 내놓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의 목소리는 전쟁 리스크보다는 대체적으로 반도체, IT 업종 저점 매수인 듯한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고 반도체주들도 오늘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반등이 가능할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내일장 장원급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내일의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이슈는 어떤 걸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차장,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아쉽게도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핫했던 섹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오늘 시장 뜨거웠던 섹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섹터가 그래도 움직였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가가 130달러, 15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업 쪽이 7% 넘게 상승했고요. 구리 알루미늄 관련주로는 KBI, 메탈, 이구산업 같은 기업들이 두 자릿수대로 상승하면서 섹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오늘 자동차주도 선방했고요. 반도체는 오늘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지만 마이크론이 지난달 한국의 장비 업계를 찾아와서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FST, 테스 같은 기업들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 섹터가 17%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유리기판주들도 선별적인 움직임 눈에 띄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두 분의 픽은 어떤 섹터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정태근 이사님은 유가를 장원급제 섹터를 꼽아주셨고요. 이성웅 차장님은 완성차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개편 첫날 그 전주말에 좀 기분 좋게 보내고 싶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중동 리스크 이슈가 터지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시장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정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럼 저희가 유가 관련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유가 관련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의견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열정적이시네요, 우리 차장님.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갔는데 일단은 두 분 다 부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정태근 이사님, 역발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일시적인 악재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유가가 오른다고 해도 좀 상단에 막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이전에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에는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도 실적으로 이제 투자할 만한 곳이 없는 거죠. 유가 ETF가 아니라면은.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우리가 AI 얘기하게 되면은 얘기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엔비디아, MS. 근데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MS 같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유가 얘기 나오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그렇다면 유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부분을 포커스 맞춰보고 있나라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분 앵커분들도 아마 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최근에 100불 돌파한다, 150불 간다는 뉴스를 많이 보실 건데 이게 항상 이제 주요 IB들이 이제 조금 오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예로 작년 9월달 같은 경우도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감산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한 85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JP모건이 150달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항상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유가라는 것들이 이게 원자 시장이 선물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포지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쪽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그런 리포트를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리포트를 완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은 이제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간단하게 유가 같은 경우는 공급하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중동 리스크는 공급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을 아무리 줄인다고 공급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유가가 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올라간 게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중동 리스크 얘기 나오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성에너지한지 GS라든지 이런 그리고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거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연관성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인데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게 되면은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추워야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S홀도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S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정제 마진이 그러니까 2021년도 그때 정제 마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S홀이 그때 정도의 마진이 언제냐면 요때예요. 요때 정제 마진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얘기 계속 나오고 여러 전문가도 많이 추천했었는데 이때만큼 정제 마진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S홀도 단기 변동성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가 150달러까지 말은 나왔지만 사실 100달러 돌파도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전망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85달러 선에서 거의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성웅 차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 원자재 시장 이야기도 했었는데 유가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없는데 사실 알루미늄이나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알루미늄, 구리 관련주들은 내일 시장에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가에 관련주, 그러니까 해운주 그리고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이 두 섹터도 성격이 좀 많이 다르듯이 유가 관련주와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관련주 같은 경우도 성격이 좀 많이 틀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유가 관련주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가가 마냥 오른다고 해서 해운주와 정유주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해운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 운임이 오르는 건 거의 관례 수준이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 운임에 대한 상한선을 지금 정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마냥 올랐을 때 운임을 같이 어떤 스프레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이 그러니까 운임이 오르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유가가 올랐을 때 운임이 계속 같이 이 평행선을 유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 고공행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선도거래잖아요. 레깅 효과 때문에 그 전에 좀 싸게 사나온 이 원유의 가격이 좀 오르면서 이 효과가 나온다고 보겠지만 결국은 유가가 오르면 또 비싼 가격에 또 원유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이 해운주와 정유주들 그러니까 유가가 만약에 그 뭐 130달러 이렇게 많이 갔을 때 마냥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근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해운주도 그렇고 이 정유주도 그렇고 유가의 움직임 또 운임 지수의 움직임의 실적의 90% 이상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구리와 원자재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구리와 알루미늄 이런 부분은 사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섹터, 다른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구리나 뭐 알루미늄 구리도 뭐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이제 구리가 올라갔을 때 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수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풍산 있잖아요. 풍산, 이 신동 사업 부분 쪽이 방산 부분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신동 쪽 사업 부분이 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에 있는 이 원자재 관련 주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는 해운주나 정유주보다는 접근하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정유주나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전방 뭐 석유화학 주들은 좀 개념이 틀리겠지만 전방 어떤 경기 매크로 지표도 정확히 봐야 되면서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유가가 마냥 오른다고 해서 이 종목들 해운주와 정유주를 사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기에는 한계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 만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가 1%가 넘게 올랐고 기아가 무려 4% 그러니까요.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 수급도 좀 잘 들어와줬는데 과연 완성차 업체들 내일장 장원급제 가능할까요? 긍정일지 부정일지 두 분의 의견 열어주시죠. 자동차에 대한 의견은 둘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환율 상승 대표 수혜주고 오늘 또 장 마감하고 저 PBR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자동차 섹터 부정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내일인지 몰랐어요. 아, 내일인지 몰랐어요. 네. 중장기로 보셨을 때 부정인가요? 네. 의외네요. 길게 가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 예상치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부합하게 된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물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너무 좋았다 보니까 작년에 너무 좋았던 것들 대비해서 올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에 과연 만족을 할까 싶거든요. 작년에 3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현대차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계속해서 올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기아가 지금 어찌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주가 뭐가 있을까
지금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좀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조선 얘기 계속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런 연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짧게 볼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글쎄요. 이게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뭐 기아 같은 경우는 13만 원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5만 원 이상 가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제가 다음부터 원고를 좀 제대로 볼게요. 이게 네. 제가 내일인지 모르고. 내일은 긍정입니까? 네, 내일은 긍정이에요. 아, 내일은 긍정인데, 내일은 긍정이고 중장기적인 부분은 부정이다. 이렇게 좀 수정할게요.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자동차가 잘 갔는데 사실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상단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차장님은 또 긍정을 주셨거든요. 우선 뭐 전망도 좋지만은 이제 3월 달에 이 현대차, 기아가 차익 실에 많이 노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거의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이쪽으로 좀 AI 쪽으로 몰리면서 자동차, 특히 이제 현대차보다도 기아가 이 차익 실현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전망은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순환매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저가 매수세가 기아, 우리 현대차의 이제 반도체 업종 대비해서 더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유동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다른 수출주, 환율과 연결된 수출주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전통적으로 이 환율 수혜는 이 수출주 그리고 자동차, 이 완성차 이거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 3월 달에 대형주가 강했던 이유를 봤을 때, 이 환율에 대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저는 이 완성차 기업들의 상승 여력은, 최소 뭐 다음 주 이 중반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증권사들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대입을 하겠지만,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이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영업이익 2천억이 늘어난다는 평가가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도 이 현대차 뭐 2조 5천억 이상 잡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2조 8천억 이상 지금 2조 9천억까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작년과 현대차가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작년 1분기 때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어떤 기저효과라기보다도 작년에 1분기 수준만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잘 이 영업을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말이 뭐 작년 대비해서 뭐 0.1%, 1% 오른다고 하지만은 어떤 기업이 분기에 실적을 3조, 2조 이렇게 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수 간지가 전망이 너무 좋아서 매수하기보다는 3월 달에 차별화되면서 소외됐었던 이 장세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통화 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6월에 예상이 됐었던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한 통화 정책은 계속 지금 5월과 4월도 그렇고 5월 달에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지표나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중동 쪽에서의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상승 부분,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대한 이 수혜주들은 이제는 계속 이 포트에 담아둘 시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현대기아 전고점 탈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전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요.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상 전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